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혼잣말 레시데이. 이의 변수가 터졌습니다. 왜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작은 뚝방길을 걷던 한 청년이 조그맣게 난 구멍에 물이 새고 있을 때 자신의 손가락 혹은 주먹을 막아서 그 뚝방길에 점점 커져만 가는 그 구멍을 살신성으로 메꿔서 아래에 있는 동네 물에 잠기는 찬변을 막을 수 있었다는 그 살신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는데요. 한동안 장마 비로 인해서 참 비 피해도 많았고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저한테도 의외의 변수가 터져버린 겁니다. 여기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돈 걱정입니다. 최근에 어머니께서 제가 어머니께 그래도 뭘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제 2차 실업급여 받은 걸로 뭐 좀 맛있는 거 좀 사드리려고 하다가 한 두어 번 미끄러지고 나니까 어머니께서 나 돈 없다, 나 돈 걱정하면서 살게 됐다, 한 푼도 없다, 좀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윤호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여태까지 꾹꾹 참아왔었던 거, 눌러 담으셨던 거 폭발하듯이 텐션이 터지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울러 최근에 여동생 내에서 동생한테서 아니게 의외의 변수처럼 여동생네 집에서도 어김없이 돈 걱정하는 소리가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들려왔어요. 생활 살림에 있어서 육아 활동에 있어서 참 돈 들어갈 날이 참 많은 여동생이었는데요. 걔가 알게 모르게 그 대부업체를 끼고 돈을 좀 빌려서 생활을 좀 했었나봐요. 그렇다고 매자가 딱히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어제 무슨 일이 터졌냐면은 어머니가 어제 막 울분을 토해내시듯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동생 그 매제가 뭐서 그렇게 돈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매제 쪽 그 신용카드 그쪽 회사 쪽에서 법원 통지서를 또 가지고 와가지고 여동생한테 뭐라고 얘기를 막 했나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속이 상하신 거죠. 쌍둥이 조카들은 지금 하루가 멀다고 커가고 있고 어느덧 벌써 이제 이번 달 10월쯤 생일이 지나면 이제 곧 5살이 될 텐데 아직도 때 하나 묻지 않은 순수한 아이들인데 그래도 돈 걱정 없이 가정을 좀 유복하게 키워갔어야 한 그 동생네 집안이 그놈의 그 빚이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은 그 빚이 하나둘 쌓여가다 보면 자신한텐 큰 후폭풍으로 그 급물살을 타고서 덮쳐한다는 걸 말이죠. 모른 채 말이죠. 어머니가 그래서 어제 하루 왼종일 계속 그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한숨도 전혀 끊임없이 이렇게 제끼시게 되더라고요. 저 또한 뭐 못지않게 쌍둥이 조카들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컸어요. 더군다나 저 집도 그렇게 변변치 않은 집안 살림이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10,000원 하나 아끼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갖고 싶은 거 안 갖고 꾹꾹 참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여동생에 대한 그 안 좋은 소리가 들려오니까요. 그 마음속에서 진짜 어머니도 저도 걱정이 근심이 한가득 같습니다. 지금도 하늘빛 보면 말이죠 여러분,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날처럼 앞날이 좀 불투명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왜 그렇게 까마귀가 울어대는지 참 저희 집 주변에 계속 또 오늘도 맴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까마귀가 울면은 한 며칠 사이에 그 집 주변 환경 쪽으로 누군가 돌아가시거나 큰 상을 치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 집 주변 근처에서 까마귀가 깍깍하고 우는 거 보니까 아마도 저희 집 형국을 두고 말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오늘도 어머니께서 한 10시쯤에 일어나셔서 그래도 밥은 드셔야겠다면서 밥에랑 오이 물김치랑 해서 밥을 드시면서 한숨을 또 한번 내쉬면서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 밤새 한숨도 못 잤다. 이런 말씀을 남기시고 호련히 여동생네 집에 갔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어머니께서 쌍둥이 조카들 데리고 저희 집 옆에 그 오래된 이발소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 애들이다 보니까 머리를 좀 바짝 자르려고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집 여기를 올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비도 그쳤고 아이들이 또 더위를 많이 타니까 머리가 막 또 금세 자라가지고 땀이 많이 젖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데리고 온다는데 참, 또 그 전날에도 여동생이 엄마가 이발소 애들 데리고 온다는 것 때문에 돈이 없는데 오빠 이런 식으로 흘리듯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확실히 괜히 돈이 없다는 게 빈말이 아닌 걸 저는 새삼 깨닫게 됐어요. 엄마를 통해서 말이죠. 참. 그래서 오늘 저희 집 근처 마트 가까운데 상가 꼭층 2층에 그 현금 지급기가 있어요. 은행에서 하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이제 또 실업급여라는 걸 또 많지는 않지만 좀 받긴 받았잖아요.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래도 좀 도움이 되드리고자 10만원 뽑았습니다. 그리고 10만원 뽑고 이제 나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 보니까요, 와, 회색빛 먹구름이 마치 지금의 제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한가득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날에는 진짜 가슴 아픈 일이 진짜 많이 겹치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 징크스가 있고 말이죠. 그리고 가뜩이나 또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하고 습한데, 또 요새 뭐 폭염, 열대야 막 그런 습한 기운 땀에 온통 제 몸 안과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말이죠, 입술에 스쳐 지나갈 때마다 짜릿짠 그 맛이 어우, 마치 짜릿짠 계곡을 소금 계곡을 만든 형국이 되었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아둥이 바둥이, 그리고 계획도 1차 절차 찰차 사려나가고, 그리고 로또도 부지런히 토요일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5천원씩 로또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편의점 알바를 15년을 했고 로또를 16년을 현재 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진짜 로또 2등 하나 안 되는 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렇다고 여기서 또 포기하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락 같은 희망, 뭐 남들 말로는 뭐 일장춘몽이다, 꿈일 뿐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다, 혹은 허황된 꿈을 왜 꾸냐, 혹은 그거는 주작이다, 넌 안 돼. 그리고 요즘 말로 꿈속 그 게임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될 놈 될, 안 될 놈 안 될 놈. 저는 그 후자에 속한데, 진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제 스스로가 돈 걱정 없이 산다는 게 그 땅꺼짐이라고 하는 그 한숨 소리가요, 저에 의해서 빗대어진 것보다 어머니한테서 그 말과 그 한숨 소리가 들려오니까요, 진짜 땅꺼짐, 그리고 땅끝 아래로 내려앉는다는 거를 깨닫게 되고 새삼 참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집도 저희 변변치 않고 우리 집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 속에서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제 여동생이 시댁살이도 진짜 호되게해서 겨우 가까스레 애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저렇게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매자라는 새끼가 유도리 없게 자기 부인, 자기 아이들만이라도 진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도 잘 벌어요. 주말 근무도 하고요, 야간 근무도 꾸준하게 해서 주말 야간 수당도 얼추 받을 텐데, 그 서비스업 쪽으로 일하는 직원이에요. 그리고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얼추 예전에 아이들 한 녀석이 크게 다쳤을 때도 보험료 그거 적용하는 거 할 때에도 매제가 한 달에 한 300에서 400 번다고 얘기가 얼추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솔직히 생각을 했어요. 여동생이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다가 애를 낳고 애를 키우면서 독박 육아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하고 지쳐서 애한테도 짜증내고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되고 우울증도 앓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여동생네 집에 매일같이 아침 12시에 가서 저녁 6시에서 7시까지 아이들을 보고 집에 돌아와요. 그렇다고 우리 매제나 여동생이 어머니한테 애 봐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성의의 표시도 한 번 안 해요. 그리고 주말마다 지들끼리 나가서 뭐 먹고 맛있는 거 들어와도 한 번쯤 저희 집 앞에 스쳐 지나올 텐데도 한 번도 과일 하나 제대로 사온 적이 없어요.
여동생은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아둥바둥하면서 홈페이지 뭐 인터넷으로 해서 좀 질은 떨어지더라도 하루 더 기다리더라도 그 홈쇼핑 해가지고 아이들 용품 부지런히 사오고 꾸준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어머니께서 화가 많이 났던 게 이것도 뭐였냐면은 여동생은 자꾸 자기가 돈 벌어야 되고 애들은 어린이집 보낼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게 마치 대답이고 해법인 것처럼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엄마가 야 그러면 애들은 누가 봐? 내가 봐야 돼? 나 못 봐. 절대 못 봐. 네가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어디 TV프에서 그런 걸 본 적 있어요. 92년생 김지영? 그건가? 그 내용처럼 말이죠. 자신의 희생으로 인해서 자신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봐야 하고 얼마 있어서 직장을 구하려고 하면은 잠시 만에 통제된 그 삶 속에 살다가 갑자기 직장을 구한다는 것도 그렇게 쉽사리 쉬운 게 아닌데 제 여동생은 지금 그게 마치 자신이 돈 벌러 나가면은 이 모든 비청산 및 돈 걱정을 많이 해소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엄마가 막 속이 상해서 어제 여동생한테 막 좀 많이 퍼붓고 왔나 보더라고요. 아이고 참 의외의 변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 여동생도 그렇고 솔직히 어디를 보고 어디를 바라보면서 그 희망을 안고 살아가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엄마도 조만간에 제가 솔직히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조만간에 매제하고 한바탕 할 것 같아요. 그 문제 때문에요. 돈 걱정 말이죠. 저희 집도 이 아들 나이만 직살나게 먹은 42살이나 된 이 남자 새끼가 벌써 10개월째 접어들어서 백수생활 아닌 백수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도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진짜 재테크 차원에서 유튜브도 이렇게 살신성인하면서 진짜 에어컨 없는 이 작은 쪽방 안에서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휴지를 훔쳐내면서 유튜브 방송 컨텐츠 만든답시고 얼토당토하는 거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하소연아들이 또 항변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떠냐면요 지금 하늘빛 같아요.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진짜 가슴 아픈 일들만 아주 주구장창 생기는 절대로 풀릴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는 징크스의 진짜 나락으로 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어머니의 한숨소리, 어머니의 초점을 흐린 듯한 눈빛, 시선, 그리고 솔직히 걱정 고민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이제 아울러서 이제 여동생도 그리고 여동생의 하나 둘씩 자라나고 있는 쌍둥이 조카들도 그렇고요. 솔직히 어머니랑 저랑 어제 계속 저는 더 이상 뭐라고 말 못하겠더라고요.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딱히 어머님한테 뭐 딱히 뭐 잘한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개탄스러웠어요 여러분. 진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제 마지막 희망, 그 희망줄, 로또 1등 아니면 로또 2등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도 얼추 돈도 두둑히 챙겨 드리고요. 어머니한테 단 한 번이라도 돈 걱정 고민 없이 살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저 하나도 버거실 텐데 가뜩이나 여동생 내서 쌍둥이 보고 집에 돌아오면은 아주 꼴보기 싫은 아들놈의 새끼를 봐야 된다는 어머니의 그 초점을 듯한 그 시선과 그래도 어머니하고 얼토당토하게 말 섞다 보면 대부분 여동생 쌍둥이 조카들 그리고 여동생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 미래들만 이야기하면서 서로 탁상공론을 할 때가 참 많았었는데 이제는 너무 아니에요. 왜냐면 어머니가 저한테도 난색을 표했고요. 아울러 여동생 내 그 매제 그리고 여동생도 빚이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크나큰 걱정을 하시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이 아들로서도 솔직히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지금 작은 뚝방길에
작은 구멍이 우리 집뿐만 아니라 여동생네도 돈 걱정이라고 하는 작은 구멍이 듬성듬성 터져 나오고 금이 가고 갈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이거 너무 속상하고 막막해서요. 어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항변할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혼잣말 에세이로서 이렇게 주저리 항변하고 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진짜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진짜 진짜 유튜브에서요 많이는 아니더라도요 한 200만원에서 한 300만원까지만 좀 벌어봤으면 좋겠어요. 100만원을 어머니를 위해서 캐척하고요, 나머지 돈은 저를 위해서 공부 차원에서 하는 이 유튜브도 좀 더 다양하게 활성화시키고 컨텐츠도 또 영양가 있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요. 지금 제 현실은 정말 진짜 녹록하지 못합니다. 최근에도 우연찮게 진짜 행복감 감돌게 돈 들어오는 형국 마냥 처음으로 후원금도 받았고요. 그리고 아울러 제 2차 실업급여도 받게 되었는데 많지는 않았지만요. 그래서 계획한 대로 솔직히 제가 알찬 계획 세운 것대로 제대로 그게 실행이 안 됐어요. 7월 달에는 분명히 닉네임도 바꾸고, 그리고 8월쯤에는 PSP 수리 및 점검 받고, 거기서 컴퓨터로 송출해서 게임 방송할 것도 이제 몰색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못하고 있어요. 미뤄지고 있고요. 뭐 말로는 계속 국제전자 상가 가서 고친다 하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갤럭시 탭 배터리 문제 때문에 다른 AS센터 가서 교체할 생각도 하고 있지만 이것도 또 계속 느려 터지듯이 안 하고 있어서 점점 갤럭시 탭도 점점 더 화면에 유격이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말이죠. 아주 악순환이 계속 겹치고 있어요. 아침부터 까마귀가 울고, 어머니는 긴긴 한숨이 더 깊어져 가갖고, 저는 알게 모르게 어머님한테서 알지 않고 싶은 진짜 좋은 소식보다도 나쁜 소식을 자꾸 접하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여동생도 그렇고 우리 매제 문제도 그렇고 그 쌍둥이 조카들에 대한 이 불확실한 앞날을 살아가야 하는 이 함담, 이 진짜 암울한 이 미래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답이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동생네도, 그리고 쌍둥이들 조카들도, 그리고 아울러 우리 매제도 이 돈 걱정을 해야 되는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엄마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답변 뭔가를 해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저뿐만 아니라 여동생도 심지어 저희 엄마한테 불효라고 하는 마이너스 9,999,999,999억 명방만년급의 적립을 해놓은 거예요. 진짜 솔직히 보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동네 마트 위에 거기 다시 한번 가서 위층에 있는 은행 ATM기 앞에서 계획에는 없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어머니한테 성의는 표시해야 될 것 같아서 10만원, 딱 10만원 찾았습니다. 더 이상 뭐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 제가 뭐 큰 도움을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머님한테 진심으로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하늘 한번 올려다 보니까 먹구름과 습한 기움이 감도는 폭염 때문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요. 그 골목길 사이로 들어오는데 유모차에다가 강아지를 끌고 다니는 한 아주머니가 맥주캔이나 커피캔, 알루미늄 캔들을 막 부시면서 봉지에 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어머님하고 그동안 먹었었던 맥주 캔들, 그리고 제가 가끔씩 먹었던 이제 닥터페퍼 캔 같은 거를 한 개나 둘 옹기종기 물에다가 한번 부셔가지고요, 아주머니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뭐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남 도울 수 있을 때 도우는 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박스 모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박스 가져다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캠 용료 모으신 분들 있으면 이렇게 챙겨다 드리는 것도 뭐 좋은 일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참,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데 남 일 생각하면서 남 일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참 많이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작은 쪽방에 올 때 얼음 한가득 담아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들리시나요? 텀블러 안에다가 보리찬물 한가득 담아갖고 왔습니다. 아휴, 그래도 심길지 않은 마음으로 아무리 무더운 여름날이라도 이 작은 쪽방 앞에 와가지고 방송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도 부지런히 언젠간 저도 쨍하고 했던 날처럼 어떤 노래말 가사 마냥 저한테도 로또 1등 혹은 유튜브 잘 돼가지고 저도 유튜브 숙제라고 하는 구독자 1000명 그리고 방송시간 4000시간을 채워서 수익 창출을 하게 되면요, 저도 그에 못지않게 섭씨일반 조금의 소액의 수익이라도 창출이 된다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 저는 어머님한테 돈을 드릴 겁니다. 지금처럼 뭐 1분의 0.1%의 10만원이 아니라 한 20-30%는 어머니한테 떼드리고 싶어요. 제가 100만원을 벌면 20-30만원을 드리고 1000만원을 벌면 200-300만원 어머니한테 안겨줘서 진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을 말이죠. 아무튼 오늘 너무 속상해서 비오는 소리로 부금을 좀 깔았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비 피해다, 코로나 사태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유튜브에서는 뒷광고다 뭐다 해서 사과하는 방송들로 우후죽순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지만, 지금의 제 현실에 있어서는요, 그것들은 저한테는 걱정이 안 돼요. 저의 걱정은 엄마와 저, 그리고 여동생과 쌍둥이 조카들, 그리고 우리 매제 때문에 극심하게 찌들고 쪄들었던 어느 한 뚝방길에서 뿜어져 나오는 돈 걱정이라고 하는 그 변수를 저도 이 작은 주먹으로, 이 손 하나로 좀 막아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따름입니다.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의외의 변수로서 돈 걱정하면서 한숨 쉬는 어머니와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저 윤호를 후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울러 크나큰 관심과 함께 저를 응원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의외의 변수로 돈 걱정하고 있는 윤호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